예, 안녕하세요. 더마허브 TV 스킨룩스 대표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당신 피부가 주사 피부염이 된 4가지 이유로 한번 뽑아봤거든요. 원인을 알면은 완치가 원래 쉬운 증상인데, 왜 주사 피부염 가지고 이제 완치가 안 되네, 이거 평생 갖고 가야 되네, 이렇게 겁을 많이 주잖아요. 웬만한 병원들에서.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주사 피부염이 된 4가지 이유 한번 제가 저희 병원 환자들 수천 명을 보면서 각이 나오잖아요. 그 정리한 내용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사 피부염 치료 참 쉽죠 해놨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 또 증상 꽤 심한 환자인데 상당히 빨리 나은 환자입니다. 홍조 치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된 사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홍조는 이제 좀 염증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염증 치료가 먼저 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주사 피부염의 원인 하면은 제가 뭘로 이렇게 해놨는데, 요즘 이제 초중딩 애들이 뭐 물어보면 맨날 뭘로 거리는데 저희 애들이 중딩이거든요. 제가 뭘로라고 해놓은 게, 확실한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학계에서 아직 정론이 없어요. 원인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원인을 잘 모르겠는 안면부의 홍조, 그리고 이게 만성이다 이러면 치료가 어렵죠. 원인을 모르는데 치료가 어떻게 쉽겠어요. 그런 종류의 홍조는 저희도 진짜 오래 걸립니다. 독한 종류의 홍조 이런 거는 꽤 오래 잡아야 돼요. 최소 1년 이상, 뭐 2년도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도 이제 그런 홍조도 혈관을 줄이는 약물을 꾸준히 써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사 환자에서 혈관 조절 기능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혈관 확장이 주된 증상이기 때문에 혈관을 줄이는 약물들을 계속해서 이제 혈관 조절 기능이 거의 정상이 될 때까지 혈관을 줄여주는 약물들을 계속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자연수액이죠. 그 주사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는 사례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오늘 제목을 당신이 주사 피부염이라는 말을 듣게 된 이유 뭐 이렇게 뽑으려다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제목은 좀 간략하게 뽑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주사 피부염인 거랑 병원에서 주사 피부염이라고 진단을 받은 거랑 별개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사실 요런 원인들로 인해서 홍조가 생겼는데 병원에서 주사피부염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그게 실제적으로 주사피부염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의 8,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요런 원인들이 있어서 주사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치료가 쉽습니다. 저희가 완치가 사례가 많고 완치가 빨리 되는 이유가 다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4가지를 뽑아봤는데, 선행 증상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좀 일광 화상 혹은 뭐 다른 종류의 화상이나 아니면 알레르기나 접촉성 피부염, 요 사례가 많죠. 아니면 여드름 같은 경우로 이런 증상들을 제대로 치료를 안 하거나 방치를 하거나 이러면은 염증 때문에 얼굴이 좀 붉어집니다. 이러고 한참 있다가 그냥 병원 가면은 병원에서 띡 보고 주사 피부염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런 증상들을 잘 치료를 해주면서 혈관을 줄여주는 치료를 해주면은 빨리 낫습니다. 이제 시술, 요거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갈수록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또 전화 오신 환자분이 레이저 때문에 이런 경우,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필링 뭐 집에서 하면 미백에 좋다라는 얘기를 해놨는데, 필링이 과하면은 이 홍조가 심해지죠. 그래서 필링 같은 거 주의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필링을 이제 좀 과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경락 아니면은 괄사, 보통 이 경락이나 괄사 이런 게 얼굴을 문지르잖아요. 그런 시술들이 이제 홍조를 유발을 하기 쉽습니다. 이런 게 조금 과하게 짧은 기간에 많이 들어갔다 이러면은 홍조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병원 가면은 띡 보고 너 주사 요런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주사라고 해서 그 일반 의원에서 스테로이드 많이 쓰는데, 그 혈관을 줄이는 치료를, 레이저를 제외한 혈관을 줄이는 치료를 좀 지속적으로 해주면은 빨리 낫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세한 화장품 요거 해놨는데, 이제 스크럽이나 뭐 엔자임 파우더, 효소 세안제, 기계적으로 각질 제거하는 기기들 있잖아요. 요런 걸로 좀 과하게 세안을 하거나, 각질 제거를 이제 해주는 화장품, 토너, 토닥 하지 말라고 많이 하는데, 뭐 그런 거에 좀 과하게 들어간다, 요런 상태로 이제 홍조가 온 다음에 이제 피부과 가면은 뭐 자세히 안 물어보잖아요. 피부과에서 가서 딱 보고 뭐 좀 체크해보고 별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원인을 잘 모르겠고 얼굴은 빨갛다 이러면 응 너 주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물, 요게 비율이 또 높은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는 경우, 뭐 저희 병원 환자분들이 많죠. 그리고 아니면 뭐 스테로이드 아니라도 뭐 엘리델이나 프로토픽 혹은 뭐 수란트라 이런 걸로 홍조가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엘리델 프로토픽 같은 경우에 뭐 접촉성 알레르기성 피부염 때문에 많이 쓰다가 자결감이 좀 심해진단 말이에요, 경우에. 그럼 요거 때문에 이제 병원 간 다음에 그 얼굴이 좀 자결감이 심하고 빨갛다 이러면 응 너 주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 요런 네 가지 사례가 대부분이고요. 요런 경우에 내가 해당이 된다 싶으신 분들은 주사라는 진단을 받아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증상 다 치료가 시간은 오래 걸려도 치료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완치도 다 잘 됩니다. 좀 전에 보셨잖아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병원 한 세네 군데 가가지고 갈수록 좀 증상이 진행이 돼가지고 저희 병원 오신 건데, 치료 자체는 상당히 빨리 잘 된 거거든요. 이 증상 가지고 다른 병원 가면은 주사 아니면 지루성 피부염 중에 하나 진단을 받는데, 치료 자체는 주사로 진단을 받든 지루성 피부염으로 진단을 받든 치료 자체는 쉽습니다. 염증 줄이면서 혈관만 줄여줘도 돼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